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연휴 내내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로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은 변함없었습니다. 내란청산 민생 경제 회복,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습니까?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이 극우의 옷을 입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무엇하고 있느냐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드러난 민심은 딱 한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막가는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한 고통, 대외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즐거움보다 원성이 더 높았던 연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정치권의 명절 직후 반응 매번 같은 양상이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설 명절 때나 추석 명절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유난히 긴 추석 명절 연휴였는데요. 자,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여야의 반응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의 성과, 그리고 국민의힘은 불안을 앞세우면서 명절 덕담은커녕 날선 대립만 오갔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덕담은 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날선 반응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동상이몽식 해석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지금 현재 여야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는요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이 요리 예능 출연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어제까지도 이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피자를 먹으면서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 K철강과 K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 폭탄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을 촬영하고 있을 때 전국 709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었고 정치, 행정, 민생 시스템마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의 확산. 이것이 바로 추석 민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 짐으로 바꾸십시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부의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힘의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합니다. 통상 추석 연휴가 끝나면 추석 민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이야기 주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 요리 예능 출연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최대 이슈로 떠올랐었죠. 자, 정작 정치권이 주목해야 했던 민생과 물가 같은 그런 추석 민심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피자 먹으면서 K푸드 세계화 자화자찬할 때냐. K철강, K자동차. 미국의 관세 이외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유럽연합, EU가 50%의 철강 관세를 또 우리에게 던졌죠. 자, 이런 상황들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반응했습니다.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한 국민의힘이다.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 짐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열세인 상황에서 이번에 이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이슈를 뭐 좀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건가요?
국면 전환의 계기라기보다도 오히려 함정은 스스로 대통령실 용산에서 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네. 최초의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9월 28일 특정해서 그때 촬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억지 의혹이다, 거짓 선동이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대통령실이 촬영 일정은 9월 28일이었다는 것을 실토했고 그 후로 국민적인 좀 실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이 민족의 대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로가 이제 격려와 응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치부가 많이 드러났던 그런 명절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긴급 체포도 결국은 불법으로 드러났고요. 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관세 협상 지금 미국과도 이렇게 어려운데 EU마저도 50%의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 하도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당연히 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사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환경이 도와주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초기 대응에 대통령실이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이 됐는데 자, 지금 상황이 지금 EU에서 관세 폭탄 때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그 대통령의 냉부회 출연과 관련돼서 야당이 너무나 과도하고 그리고 유치한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 그리고 그 화제를 진압하고 또 그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과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시간대별로 대통령의 움직임과 지시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해서 이런 대통령을 무능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공세를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실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촬영한 시간을 28일 오후다라고 공개했습니다만 그조차도 뭐 손목시계에 찍힌 시간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 7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라는 공격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이 되면은 이 냉장고 얘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싶은데 여관에서는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